자, 이번에는 역사 속에 오늘이 어떤 의미를 갖는 날인지 알아보는 오늘의 역사 함께 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을바람 같은 남자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를 역사 속으로 이끌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이야기를 재밌게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먼저 언제로 돌아갑니까? 1950년 10월 6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50년 10월 6일은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인데요. 이날 한국의 파브르 나비학자 석주명 선생이 사망한 날입니다. 석주명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비 연구에 평생을 바쳤는데요. 세계 어떤 과학자보다 우리나라 나비를 잘 아는 천재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나비 연구에 기틀을 세운 석주명 선생, 우리나라의 나비를 세계에 알린 곤충학자로 유명하죠? 네, 맞습니다. 나비 사랑에 한평생을 바칠 정도면 어린 시절도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석주명 선생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네, 석주명은 1908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평양 제1의 요리집 우춘관을 운영하는 아주 부유한 사업가였는데 종업원이 100명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컸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사업으로 번 돈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했을 만큼 민족의식도 뚜렷했는데요. 석주명은 어릴 적부터 동물을 좋아해서 개와 고양이는 물론이고 토끼, 개구리, 도마뱀, 비둘기까지 키웠습니다. 특히 비둘기를 좋아해서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이름을 붙여주고 교배도 시키면서 생물학의 유전자 지식을 어렴풋하게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17살이 되었을 때 송도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고 일본으로 유학해서 일본 가고시마 고등농림학교 농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농학과에 입학을 했다라고 하면은 원래 농업 쪽에 좀 관심이 많았던 거 아닌가요? 네, 원래는 농업을 연구해서 조선의 농토를 개선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대학에서 한 교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뀝니다. 석주명의 재능을 알아보고 한 분야에 10년간 집중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10년 동안 조선 나비를 연구하면 자넨 세계 제1의 학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조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 교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아유, 그럼요. 그렇습니다. 우리 또 이익주 교수님도 많은 제자들한테 영향을 끼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석주명이 이 조언을 받아들여서 나비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요. 졸업 후에 모교인 송도 고등보통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한반도 나비 연구에 몰두하게 됩니다. 야, 그러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가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그럼요. 미쳐요. 네. 네, 석주명 선생님은 교수님한테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나비학자가 된 다음에 처음에 한 일은 뭐예요? 네, 일제강점기에 일본 학자들은 식민지 한반도를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무늬와 색상이 조금만 다르면 성급하게 새로운 종류라고 주장을 해서 한국의 나비가 무려 844종이라고 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석주명이 이런 동물학자들의 분류가 잘못된 것이다 해서 독자적으로 연구해서 정확하게 248종으로 분류해 바로잡습니다. 당시 석주명은 배추 흰나비 16만 마리의 무늬를 비교했는데요. 같은 나비라고 하더라도 성별 또 계절에 따라서 몸의 크기와 무늬가 다르기 때문에 무늬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종이라고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국의 왕립 아시아 협회가 석주명의 연구를 영문으로 출판할 것을 권유했고 그래서 1940년 조선산 점류 총목록이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점류라고 하는 게 나비류라는 뜻입니다. 한반도 나비 연구로 세계적 권위자의 반열에 들게 됩니다. 네, 또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나비들의 이름까지도 붙여줬다면서요. 네, 국내에서 서식하는 나비들의 이름 대다수가 석주명 선생이 지은 건데요. 1947년에 출간한 조선나비 이름의 유래기라는 책에서 우리나라 나비의 이름을 순 우리말로 지어 소개했습니다. 몇 개 알려드리면요. 애벌레 시절에 배추를 먹는다고 해서 배추 흰나비, 노란 빛이 시골 처녀의 노랑 저고리를 닮았다고 해서 시골 처녀나비, 굴뚝에 들어갔다 온 것처럼 온통 검은색이라서 굴뚝나비, 날개가 천주교 신부님들의 예복과 닮았다고 해서 신부나비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또 지리산에서 나비 한 마리가 팔랑팔랑 앞에서 달아난 것을 3시간 동안 쫓아다니다가 겨우 채집을 했는데 그래서
지리산, 팔랑나비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도 다 예뻐요. 네, 이렇게 그쵸? 석주명 선생이 예쁜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으면 그때 일제 강점기니까 나비들 이름이 기리무라 나비, 나카무라 나비 이렇게 될 뻔한 거 아니에요. 사카시 나비, 뭐 예. 소또 나비. 그 나비가 분포하는 지역을 또 종마다 표시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면서요. 네, 대한민국 나비 250여 종이 분포하는 지역을 종마다 각각 한국 지도와 세계 지도에 붉은 점으로 표시해서 지도 500장으로 편집한 한국산 점류 분포도라는 책을 쓰는데 이것이 세계적인 걸작으로 손꼽힙니다. 석주명 선생은 11년 동안 75만 마리 나비를 채집해서 연구했는데요. 생명을 갖고 태어난 나비 한 마리 한 마리를 자기 몸처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나비 연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채집만 했고 또 쏟아지는 비 속에서 자기는 비를 맞아도 채집통에 있는 나비에게 우산을 씌워주기도 했습니다. 아우. 네, 정말 나비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비를 정말 사랑한 분이신데 또 언어학에도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다면서요? 네, 석주명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나비 연구를 했는데요. 제주도에서 특히 2년 동안 연구하면서 제주도 말을 모아서 제주도 방언집을 썼고요. 언어학자로도 활동을 해서 에스페란토도 교과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또 제주도 생명조사서, 제주도 수필, 제주도 자료집 등 제주도에 관한 것이면 무엇이든 기록하고 정리해서 제주도 학의 선구자로 불립니다. 뒤에 제주도에는 석주명의 흉상과 기념비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네, 네. 평생을 연구에 매진한 정말 진정한 학자셨네요. 근데 사실 해방 이후에 우리가 그 6.25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 시기에는 그 연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석주명 선생은 6.25 전쟁으로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도 피난 가지 않고 연구실에 박혀서 일 중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진정한 학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1950년 9월 말에 서울에 있던 서울과학관이 폭격을 맞으면서 그가 20여 년 동안 채집한 나비 15만 마리의 표본이 하루아침에 모두 잿더미가 되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슬퍼하는 마음이겠다. 당시 석주명은 너무 상심이 커서 식음을 전폐할 정도였습니다. 예. 아니 평생을 바쳐 채집한 그 나비 표본이 사라졌을 때 그 마음은 뭐 제가 상상할 수조차 없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비극적 사건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죠. 네, 1950년 10월 6일 국립과학관 재건을 논의하러 회의에 참석하러 가던 중에 대낮에 술을 마시고 있던 군인과 부딪히는 일이 있었어요. 이 술에 취한 군인과 시비가 붙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아이고. 회의가 끝나도록 돌아오지 않자 가족과 친지들이 찾아 나섰는데 시신을 수습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불과 41살이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다. 그러니까. 길 가다가 어떻게 이런 쇳돈 일이 예? 불의의 사고로 이게 아니었으면 전쟁이 끝난 후에 정말 그 연구가 빛을 발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나라 생물학이 더 꽃을 피웠을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네요. 네, 석주명 선생의 나비 연구는 100년 가까이 지났지만 세기를 넘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내엔 여동생 석주선 씨, 이 석주선 씨는 또 아주 유명한 한국 옷 복식사 연구자예요. 이 석주선 씨가 갖고 있던 표본 32점이 유일했었는데요. 마침 지난 9월 25일에 석주명 선생의 곤충 표본 120여 점이 90년 만에 일본에서 귀환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표본들은 석주명 선생이 기증하거나 표본 교환 형태로 일본 규슈대 연구실에 전달한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돌아온 겁니다. 이렇게 한반도 나비 연구를 집대성한 위대한 나비학자 석주명 선생. 그는 나비처럼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의 연구와 열정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안타깝다. 네. 네.